강사는 증시 깍두기. 안녕하세요. 증시나 집판 한지원입니다. 네, 저는 25년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돈의 문을 활짝 열기 위해서 돈의 문에서 새롭게 일하기로 결정한 깍두기 강사 한줄입니다. 네. 네. 아직까지 빚을 환하게 받는 그런 어떤 광이 환해지는 그거하고는 아직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아직까지 나는 돈의 문 옆에 있는 게 좀 맞지 않을까. 네. 일단 올해 25년도 2거래일 지났는데 느낌은 일단 네. 좋아요. 왜냐하면 돈의 문에 온 걸 잘한 것 같아. 네. 돈의 문에 오자마자 돈 냄새가 확 나기 시작해 지금. 네. 아시아 증시 다 조용하고 네. 미국 증시도 별로 안 좋고 오히려 마이너스인데 우리만 지금 이틀째 괜찮은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코스닥이 작년에 22% 하락을 했는데 지금 이틀 동안 어제 한 1.2%, 오늘 한 2.8% 굉장히 많이 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특별한 이유가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2차 전지도 특별한 이슈가 없고 오늘 사실은 악재지. 2차 전지만 따지면 테슬라의 그 총 판매 대수가 전년 대비 떨어졌고 아마 마진은 더 떨어졌을 거고 이러니까 악재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2차 전지를 오늘 이렇게 많이 오를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하고 시작을 했었는데 하여튼 많이 한국 시장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일단 국장에서 다 빠져나갔잖아요. 미국 시장으로 다 빠져나갔는데 마른 섭이야 마른 섭. 미국 시장이 조금 주춤하니까 다시 돌아오려는 건가 싶기도 한데 일단 이틀만 가지고 너무 설레발을 치면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마른 섭이라서 이렇게 휘발유 냄새만 나면 불이 붙어요. 맞아요. 지금 굉장히 작은 호재에도 크게 반응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1.8%. 원래 코스피도 2% 이상 상승을 했는데 낙폭이 조금 축소가 됐고요. 오늘 외국인이 많이 샀습니다. 코스피에서 2,800억, 코스닥에서 1,400억. 특히 선물 쪽으로 많이 들어왔고 개인이 많이 매도를 했어요. 코스피에서 7,000억 매도, 코스닥에서 2,200억 매도를 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장 좋을 땐 개인이 차익 실현을 좀 하고 많이 떨어지는 날은 개인이 좀 받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환율도 1,467원대로 조금씩 안정화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금융 쪽은 우리 최상목 그 권한대행이 뭔가 중심을 잘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좀 뭐 왜냐하면 오늘 결정타가 그냥 이건 심리적인 거고요, 감정적인 거라 정확한 건 아닌데 오늘 이 총재께서 이창용 총재께서 최상목 그 부총재를 상당히 강력하게 엄호하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의 투톱 그리고 나중에는 금감 원장도 같이 좀 그랬던 걸로 보여지는데 이 경제 라인들이 뭔가를 딱 중심을 잡아가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경제는 괜찮겠구나 하는 약간 그런 안심이 되는 심리 뭐 이런 걸 좀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변수가 그냥 공통 좀 다 같이 작용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뚜렷한 이것 때문에 올랐다는 호재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특히 오늘 우리만 강했던 이유도 딱히는 없는 것 같거든요. 다만 우리만 많이 빠졌잖아요. 작년 한 해 동안. 그래서 낙폭과대로 낙폭과대 시장이 좀 올랐듯이 오늘 업종도 반도체나 이체전지, 뭐 신재생 많이 빠졌던 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낙폭과대가 많이 올랐다. 시장도 낙폭과대가 많이 올랐고 업종도 낙폭과대가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낙폭과대에서 올랐다는 게 또 데드캣 바운스 뭐 이런 거 생각난다. 데드캣이라도 한번 줘야죠. 줄 텐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한 2025년 연초 새해부터 그렇죠. 데드캣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거기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제 V자형 반등 이렇게 V자형 반등이 시작되는 거야. V자형. 그러기엔 이제 펀더멘털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그런 소식들이 좀 들려오길 바라겠습니다. 펀더멘털 이상 빠졌잖아. 펀더멘털까지만 올라가도 V자형 반등이에요. 펀더멘털 기초까지만 올라가도. 네, 어쨌든 오늘 아시아 증시는 조용했어요. 대만이 0.3% 상승을 했고요. 일본은 어저께 휴장이었고 오늘도 휴장이네요. 네, 홍콩도 보합이었고 상해는 1.6%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는 이제 어제도 오늘도 안 좋은데 대만은 그냥 그렇고 우리만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2차전지 섹터가 1등 업종 화학 섹터에 쭉 자리를 잡았습니다. 두 자릿수로 급등한 회사들도 뭐 코스모 화학, 코스모 신소재 여러 기업들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전기전자. 이쪽에는 뭐 2차전지도 있지만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6.2%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 1.9%. 그래, 삼성도 좀 아쉽네요. 장주에 한 3%대 막 올랐었는데 삼성 좀 밀렸고 삼성전자도 사실 제가 이제 조만간에 나갈 건데 진짜 이 기술자 중에 기술자 일렉트로캠이라고 있어요. 네, 알죠. 그분이 오셔서 저하고만 대담하고 드디어 오시나요? 대담했어. 옛날부터 러브콜을 계속 보내던 것 같은데 드디어 대담했는데 그분 진짜 기술자 적이더라. 진짜 적이더라. 쉽게 얘기하면
빅테크에 일하는 일원 중에 하나로 여겨도 될 그런 분이더라고. 그래서 그 반도체 완전 전문가야. 소재 관련해서. 그러니까 확실히 그 기술자한테 듣는 기술 업계 이야기가 좀 느낌 많이 다르더라고요. 삼성전자는 제가 보기에는 파운드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 들어보니까 더 나빠지기는 좀 힘들다. 좀 희망을 품어도 되나요 이제? 근데 원래 서비스 마인드는 좀 고쳐야 되긴 하는데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쪽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더 이상 나빠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많이 듭니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대만 언론에서도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밸류 체인 대표적으로 디자인 하우스들이 오늘 많이 급등을 좀 했는데요. 대만 언론에서 빅테크들이 삼성 파운드리 활용을 고려하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대만 자유시보라는 데에서 특히나 엔비디아와 퀄컴은 직접 거론을 하면서 네. 삼성의 2나노 공정 활용을 고려 중이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TSMC도 2나노를 하고 있는데 수율 한 60%로 많이 안정화됐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비쌉니다. 웨이퍼당 3만 불 정도. 4나노가 1.5만 불 정도인데 4나노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애플도 일단 2나노에서 AP 생산하려는 계획을 26년도로 조금 딜레이 시켰다라고 하는데 TSMC는 비싸기도 하고 캐파도 부족하니까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잘 하고 있는지 한번 눈을 돌렸다 이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도 수율이 일단 높아지는 게 첫 번째 요건인데 아직 그런 얘기는 없어서 일단은 좀 기대감만 좀 주는 보도였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실제로 수주를 확보를 한 게 찐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기대감만 주는 이제 기사는 이제 그만 보고 싶고 이제 수주를 확실히 따냈다. 네. 네, 또는 수율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 이거는 근데 뭐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 할 테니 수주 관련 이슈를 빨리 좀 듣기를 좀 희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삼성전자 작년도요 연초부터 해서 얼마나 많이 제가 좀 분발을 촉구하는 투덜거림을 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사실 대담해서 영상이 조만간에 나가긴 할 텐데 들었던 얘기 중에 전 몰랐었던 제가 뭐 이쪽 동네 사람이 아니니까 기술 이쪽이 아니고 나는 문송이니까 TSMC가 ASML의 EUV 장비 준비가 몇 년 앞섰답니다. 삼성전자보다. 그래요? 네. 7나노 갈 때부터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브라하르공 공정에서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이미 사전에 먼저 한계를 느꼈고 엄청난 설비 증설을 먼저 했고 저희는 소식 들었을 때는 삼성만 EUV 엄청 도입한 걸로 그렇게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TSMC가 EUV를 먼저 좀 확보를 하긴 했죠. 네. 그래서 대수도 뭐 삼성보다는 더 빨리 이렇게 네. 확보를 했다는 뉴스도 좀 있었고. 근데 그 시차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 이건 무슨 말이냐면 EUV가 굉장히 공정이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뭐 물질을 다루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장비에 따라 다 달라져야 되는 거라서 이제 연수가 얘네도 이제 찼다는 거죠. 연수가 그동안에 이제 계속 골탕을 먹고 이거 제대로 셋업하기 힘든 상황들로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왔는데 이제쯤 되면 드디어 EUV에 좀 적응한 제품들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네, 일단 저는 수주 이슈를 좀 기다리겠습니다. 안 믿어. 수주가 안 나오면 안 믿습니다. 네. 네, 일단 오늘 기대감에는 디자인 하우스도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뭐 AD 테크놀로지 16%대, 에이징랜드는 TSMC 벤더죠, 10% 정도 상승했고요. 뭐 코아시아도 9%대 하면서 많은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도 에이직 주문형 반도체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고 하죠. 엔비디아는 사실 주문형 반도체는 뭐 브로드컴이나 이런 딴 데보다 훨씬 잘할 텐데 지금 GPU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에이직 쪽은 안 하나 싶었는데 이쪽도 새롭게 부서를 신설을 했다고 합니다. 에이직 부서를 신설해서 인원도 여기저기에서 다 충원을 해서 엔지니어들 한 1000명 정도를 향후에 고용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봉이 보통 아닐 텐데. 근데 뭐 엔비디아 돈 많잖아요. 저 수천억일 텐데. 야. 거의 뭐 회사 본사도 거의 뭐 캠퍼스 같던데요. 뭐 미국 빅테크들이 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뭐 대학교 캠퍼스처럼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학 캠퍼스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죠. 훨씬 큰가요? 훨씬 큽니다. 그렇죠. 물론 아주 큰 대학 캠퍼스 있죠. 한국에도 대학 캠퍼스 있는데 진짜 그렇지 대학 캠퍼스 같은 데고요. 밥도 공짜로 주는 거 알아? 그런 거는 기본이겠죠. 밥값 뭐 얼마나 하겠어요. 아니야 좋은 거 요즘에 뭐 미국에서 햄버거 좋은 거 먹으면 3만 원 5만 원씩 한다며요. 그런 거 막 줘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빅테크들이 최근에 좀 비용을 조금 축소하면서 그런 거 좀 비용 줄이겠다고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있었는데 뭐 엔비디아는 모르겠네요. 워낙 잘 나가서. 그러지 않을 것 같아. 약간 동양 문화가 있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저는 요즘 뭘 느끼냐면 이제 로마의 그 융성했던 어마무시한 것들을 우리가 이탈리아 가면 보잖아요. 요즘 로마 같은 게 이런 빅테크들이구나. 빅테크의 그 캠퍼스에 들어가 보면, 그래서 삼성 뭐 평택 캠퍼스 보면 이게 왜 캠퍼스야? 공장이지 이게 무슨 이름만 캠퍼스? 캠퍼스. 이름만 캠퍼스지 이게 무슨 캠퍼스의 공장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네. 상당히 좀 자유롭게 일하는 모습도. 그렇죠. 네. 대신에 이제 그게 굉장히 그 얘기 계속했어요. 일렉트로캠이 부지불식간의 자리가 없어진대. 그렇죠. 개인의 자유도는 굉장히 크게 주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뭐 책임은 확실하게 네. 지는 게 뭐 미국 문화죠. 그리고 뭐 사업부 없앨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헤드쿼터의 결정에 따라서 이번에 이거 AI 투자한다고 얼마나 많은 사업 부서가 없었어요. 그럼 그냥 끝이야. 안녕. 월요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끝. 그래서 결국 이제 엔비디아도 ASIC 시장에 참여를 하고 이렇게 ASIC 시장이 커지면 메모리 업계에도 좀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 물론 HBM은 계속 잘 나가지만 그 이외에 다른 출원용 칩에서는 특히 메타 같은 경우에는 출원용 칩에 HBM 탑재 안 하고요, LPDDR을 탑재를 합니다. 그래서 HBM만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 메모리 쪽에서도 다변화가 되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범용 디램 모듈을 극대화한 뭐 CXL 디램 이런 것도 뭐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디램 모듈 양을 무한정 늘릴 수 있어서 향후에 좀 출연용 칩의 대안으로 좀 거론이 되고 있고, 향후에 좀 메모리 쪽에서도 좀 역할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번에 CES 2025가 이제 다음 주에 열리잖아요. 네. 하이닉스도 굉장히 많은 AI 메모리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제품들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 HBM3E 16단을 샘플을 공개를 먼저 한다고 하고요. 지난 11월 달에 개발하겠다라고 공식화했었는데 몇 달 안 됐잖아요. 근데 벌써 이제 제품을 보인다고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MR 머프 공정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HBM 뭐 이외에도 뭐 CXL, PIM, 프로세싱 인 메모리 이것들도 발표를 하고, 이걸 모듈화 시킨 제품도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HBM4도 이제 올해 하반기에 정식 양산할 계획을 또 이야기를 해서 여러 가지 AI 포트폴리오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이닉스는 지난 컨퍼런스 콜 이후로 별다른 회사의 공식 코멘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뭐 이때까지 뭐 HBM이 공급 과잉으로 갈 거다 이런 여러 가지 세간의 우려에도 하이닉스는 그냥 묵묵부답이었던 것 같아요. 시장과 소통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뭔가 CES에서 뭔가 보여줄진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16단 MR 목표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필름 형식으로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대단하네요. 일단 했다는 대단합니다. 거. 네. 그리고 CT에서 하이닉스를 글로벌 반도체 중에 탑 바이 종목으로 선정을 해서 오늘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온 것도 영향을 좀 준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은 희한하게 이 외국 IB에서 매수 리포트 나오면 그냥 그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도 리포트 나오면 그대로 팔고, 이렇게 상당히 외국계 증권사의 입김이 상당히 좀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단순하죠. 우리처럼 뭐 대주주는 몇 살이야? 자식은 몇 살이야? 자식이 언제 어디 지금 학교 있어? 회사 입사했어? 이런 고민 안 해도 되잖아. 로직이 단순해요. 물론 이제 이쪽 면만 보면 또 그렇게 또 보이긴 하는데, 네. 네, 뭐 여러 고민하는 운용사도 있겠죠. 네. 어쨌든 이렇게 외국계 IB에서 뚜렷한 매수나 매도 의견을 제시하면 수급이 확실하게 좀 방향성을 좀 정하는 게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수급 영향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하여간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 뛰어난데 이런 대접을 못 받고 있어서 안타깝다. 상법 개정되면 좋아지겠네. 그러면 우리도 좀 단순해질 거 아니야. 좀 단순했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너무 어렵잖아요. 고난이도 시장이잖아요. 우리나라. 복잡하죠. 대주주가 몇 살인지 그걸 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죠. 물론 대주주는 중요하지. K세론이라는 단어가 있듯이 네. 참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가 굉장히 좋았는데, 일단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5종 5개 종류가 미국 IRA 보조금 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뭐 제네시스 GV70 이거는 원래 선정이 됐었는데 실제로 받은 적은 없고 이번에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아의 EV6와 9, 아이오닉 5, 9, 아이오닉은 이제 현대차 모델이죠. 네. 이렇게 총 한 5개 모델이 이번에 미국 IRA 보조금 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 차종들을 이제 올해부터 구입할 때는 7,500불 보조금을 수령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 트럼프의 이 당선 이후부터 이 보조금 폐지될 거다. 네, 그리고 생산세액 공제 다 폐지될 거다. 이런 우려가 많았는데
어떻게 반도체에도 보조금 결국 지급한다라고 확정이 됐고 전기차 쪽에서도 일단 소비자들한테 주는 세액 공제는 된다고 합니다. 물론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이걸 어떻게 뭐 비틀어 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확정이 된 거는 기존의 우려를 조금 부식시킨 호재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현대차는 막상 1%도 안 올랐고요. 기아는 1% 정도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자동차 업종은 별로 안 좋았는데 특히 2차전지 쪽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신재생 쪽도 굉장히 좀 좋았고요. 테슬라가 인도량 발표를 했는데 예상 대비 조금 낮았죠. 그래서 그렇죠. 테슬라가 오늘 한 6% 정도 하락을 했는데 49만 5천 대 발표해서 기대치가 한 50만 6천 대였는데 한 1만 대 하회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인도량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오히려 또 목표가 올리고 이런 의견도 좀 있는 것 같고 다만 차량 인도량 말고 ESS 설치량을 보면은 꾸준하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4분기에 11기가와트시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컨센 대비 한 15% 상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성이 좀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 1분기에 4.1기가와트시, 2분기에 9.4, 3분기에 6.9, 4분기에 11기가 와트시로 꾸준하게 좀 급증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컨센은 9.6이었는데 11로 굉장히 크게 좀 서프라이즈 발표를 했네요. 네. 그리고 차량 생산량, 뭐 인도량, ESS 설치량만 발표를 했는데 이외에 이제 실적 발표는 1월 29일 날 예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2차 전지가 반응했던 것은 IRA도 있고 이 그 테슬라의 ESS 설치 이것도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미쳤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 중국 상무부에서 배터리 제조 기술 수출하는 거를 이제 통제를 검토를 한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뭐 미국이 워낙 제재를 많이 하니까 이게 맞대응 성격으로 발표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미국 상무부에서 2월 1일까지 의견을 받아서 조치를 확정할 것 같은데 리튬과 갈륨을 금속에서 추출하는 기술 그리고 그 공정을 이 수출 통제 대상으로 좀 거론을 하고 있고 로이터 인용에 따르면 중국 기술을 사용해서 리튬을 생산하는 서방 기업에는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리고 CATL 같은 중국 배터리 업체의 해외 진출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만약에 CATL의 해외 진출이 조금 걸림돌로 작용을 한다면 국내 기업들에는 좀 반사수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네, 물론 이제 중국 기술과 공정에 의존도가 높은 이런 우리나라 업체들은 이렇게 뭐 수혜를 볼 수 오히려 타격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많이 자립화한 밸류체인들이 있잖아요. 그룹사들이 네,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매 분석가들은 24년도에 전기차 판매가 조금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다 한번 접었는데요. 25년부터 다시 늘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을 하는 곳도 상당히 많은데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올해 그 중국의 전기차 생산 대수는 대략 1650만 대 정도를 보고 있어가지고 전기차가 다시 한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한국 지금 2차 전지가 2년 쉬었잖아요. 네. 2년 쉬었으니까 뭔가 부활의 몸체 사격 가능성은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 네. 일단 올해 초에 항상 나오는 증권사들이 지수 전망을 하잖아요. 네. 근데 보통 지수 폭을 엄청나게 높게 스펙트럼을 이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2150까지도 떨어질 수 있고, 뭐 올라가면 뭐 3000 이상, 3100도 올라갈 수 있다면 이렇게 넓어서 도무지 뭐 어디로 간다는 건지. 3300 고점 뚫는 거 적어내겠습니다. 올해 3300이요? 각도기는 3305. 나는 못 먹어도 고야. 올해는 못 먹어도. 올해 상법 개정되면 3500 간다. 자, 네. 못 먹어도 고. 자, 사실 뭐 2000년 이대 이후로 2년 연속 시장이 하락한 적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에 많이 빠진 만큼 항상 이렇게 많이 빠진 다음 해에는 큰 폭의 반등이 있어서 올해는 좀 코스닥이 그나마 좀 많이 빠졌으니 코스피보다 한 2배 이상 빠졌으니 올해는 좀 코스닥장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보면서 일단 시작은 좋게 맞이를 했으니까 좀 더 길게 갔으면 좋겠네요. 6개월 연속 하락했어요. 코스피는. 이거는 내가 말이 안 된다니까. 정말 유례없는 하락이었어요. 이렇게 상승장을 이틀만 봐도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아니, 저는 미국 시장은 그렇게 기분 좋지는 않고 그냥 몇 년 내내 느꼈잖아요. 그치. 얼마나 좋았을까. 부럽다. 아니, 나 아직 좋지는 않아. 그냥 오늘 그냥 기분 2025년 첫 그 같이 하는 합방이기 때문에 그게 기분 좋은 거죠. 뭐 장오 오른 거야.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반등하는 거는. 일단 이 기운이 좀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네. 첫 시작은 좋게 끊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